일부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거 중세시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병이 더욱 확산된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불교가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몸과 마음의 청정을 사회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가 다음 주 중에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스님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 생방송을 통해 모금한 8,230여만 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려울 때 성금을 모아준 전국의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를 다루는 다자 국제회의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이 막을 올렸습니다. 불교계 주요 관심사인 남북 민간교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 축구부가 9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제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부 교회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거 중세시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병, 패스트가 더욱 확산된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불교가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몸과 마음의 청정을 사회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하자 사람들은 함께 모여 신에게 구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시설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기에 이는 후에 기독교 쇠퇴와 르네상스로 이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바이러스는 종교와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한 배경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에 비해 불교는 전염병이 빈번했던 인도에서 탄생되었고 출가자들은 함께 모여 수행을 했기에 개인 위생에 있어 매우 철저했습니다. 부처님은 외출 후에 손과 발을 씻고 좌정했으며 현재 방역 수칙보다 더욱 세분화된 위생 수칙이 율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입안에 침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고개를 돌려서 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사 중에 크게 이제 기침을 해서 옆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든지. 특히 한국 불교는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외색불교 청산을 위한 정화불사를 거치며 유무형의 청정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통합종단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하남 스님은 불교의 최대 목표인 깨달음 또한 사회에서 통용 가능한 방법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수행자로서 몸과 마음의 청정과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종교가 사회를 리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종교는 깨끗해야 되고 맑아야 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절이잖아요. 무소유의 법정 스님은 맑음은 개인의 청정,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청정의 사회적 회항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청와대가 다음 주 중에 불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스님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불교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준 것에 대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 일정을 조정하고 연등회를 취소한 것을 비롯해 해인사와 통도사 등 대형 사찰들이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민족문화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사찰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회 정각회 소속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찰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오롯이 지켜내고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하지만 불교 사찰처럼 의식주를 간직한 궁중의 경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직접 관리하는 절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정주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서울 강남 봉은사 신도로 알려졌으며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 생방송을 통해 모금한 8,230여만 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려울 때 성금을 모아준 전국의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BBS 불교방송 시청취자들의 자비와 정성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해졌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수재의연금 8,23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BBS 라디오가 지난달 20일 6시간 동안의 특별 모금 생방송과 TV 캠페인 광고를 통해 모은 것입니다. 또 올해는 유난히 태풍도 많이 오고 피해도 많고 피해를 본 분도 많고 또 코로나로 피해 본 분도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 활동의 어떤 모습도 바뀌고 가는 것 같아서 이제 종단뿐 아니라 저희도 이제 포교 언론으로서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개발하는 데 좀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공적 역할과 성금을 모아준 전국의 불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종단과 불교가 또 라디오가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서 BBS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보시 특별 방송을 통해 모금한 1억 2천만 원가량의 성금을 지난 3월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다며 BBS를 비롯해 불교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일이라서 서로 이제 화합하고 인내하면서 잘 겪어내야죠. 이선재 사장은 코로나19 시대 불교계 유일의 공익 미디어인 BBS가 존재하는 이유를 항상 마음에 새겨 한국 불교의 역량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다 집중호우까지 모두가 힘든 이때 BBS 불교방송의 방송 매체를 활용한 자비 나눔 실천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직능대표 문화 분야에 용인 대덕사주지 탄원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문화 분야에 단독 출마한 탄원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의 그 많은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종단 발전에 도덕 앞장서고 종단에 누가 되지 않는 모범적인 종도로서 열심히 정진하고 종단 발전에서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의 승가교육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교육원 교육부장에 해인 유락승가대학원장을 역임한 서봉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서봉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연수와 교육 등이 연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불사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실 뜻이 있으신 여러 가지 계획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보좌하고 잘 받들어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우리 교육원 식구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그들 이런 좋은 원력에 제가 동참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공주 항림사 5등 선원 조실 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과 해인총림 유런을 거쳐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해인사 승가대학 부교수와 해인총림 유런장, 유락승가대학원장,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조계종 행자교육과 구족계 수계살림 교수사로 활동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다루는 다자 국제회의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이 2박 3일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거시적 해결과제는 물론 산림협력과 개별관광 등 불교계 주요 관심사인 남북 민간교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이 열렸습니다. 대면으로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는 노력 없이 오지 않는다면서 작은 기획을 통해 인도 협력과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첫날 토론회에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정치적 선언이 갖는 중대한 방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나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 평화협조 프로세스의 중대한 관문이자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평화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고 갈등 해소의 주체로 나서야만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대국 주선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평화교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는 위험성 때문에 주체들이 결국은 평화교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자기들이 주인으로서 나서지 않으면은 결국은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포럼 마지막 날에는 남북 산림협력 방안과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민간 교류를 주제로 한 세션도 마련돼 불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사찰림 보존 노하우를 활용해 북한 산림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관광 재개 여부는 불교계의 핵심 남북 불교교류 사업인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을 위해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포럼을 통해 오랜 세월 쌓여온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내고 남북 불교교류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유엔에서 채택한 공식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가 기후 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상영된 영상 축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후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환경기술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정책인 그린 뉴딜 등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 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스포츠 분야에서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제도약을 향한 힘찬 기지개를 켰습니다. 축구부가 9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과거 일본 무대에서 박지성과 함께 한류 축구를 이끌었던 안효연 감독의 창의적인 축구가 모교를 왕좌에 앉힌 비결이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 너머로 동국대 가족들은 한박 웃음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우승컵을 거머쥐기까지 9년간 계속된 인고의 시간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축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학교 위상을 크게 빛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출전 선수 명단을 간신히 채울 정도의 선수층으로 일궈낸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근데 23명이라면은 적죠. 왜냐하면은 전체가 23명 가지고는 졸업하고 나면 선수를 어떻게 보충해? 결승전은 그야말로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감독이 경고 누적으로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줘 끌려가는 경기를 뒤집은 겁니다. 창피하게 지지 말자. 뭔가 한번 해보고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동국대학교 타이틀을 갖고 여기까지 왔으면 팬들이나 뭐 자기 스스로한테 진짜 창피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고 나오자라고 얘기했던 게 애들한테 동기부여가 됐는지. 안 감독은 대학교 4학년 때 팀을 3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면서 대회 MVP로 뽑힌 데 이어 지도자로서도 우승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우승 제조기라 불릴 만한 안 감독의 축구 철학은 무엇일까? 저는 선수들을 좀 많이 믿는 편이에요. 우리 감독님이 나를 믿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면 플레이 면에서 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축구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도 안 감독의 리더십에 힘을 냅니다.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시는데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에 들어가서는 좀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되게 달라지시고 그런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일본 J리그에서 박지성 선수와 함께 같은 팀에 뛰면서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로도 뽑혔지만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다치는 바람에 병상에서 월드컵을 지켜봤던 안 감독. 지도자로서 꿈을 이뤄 선수 시절의 아쉬움을 뛰어넘고자 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입학한 동국대학교 선수들이 물론 프로를 나갈 수 있게끔 잘 조련하고 만들어서 그거에 제가 바라는 목표고 제가 모교에서 이루고 싶었던 거를 좀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 감독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학업 수준이나 가정 형편보다는 봉사와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주는 불교계 장학금이 있는데요. 돌탑으로 잘 알려진 마이산 탑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로 27년째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비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로 27년째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진안군 마이산 탑사의 감룡장학회. 감룡장학회는 탑사의 명물인 돌탑을 처음 쌓은 이감룡 거사의 불심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룡장학회 이사장이자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진안군 25개 자원봉사단체와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지역 청소년 25명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기보다는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봉사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더 희망이 넘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 장학금을 7회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밝고 아름다운 진안군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자원봉사자 가족과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진성 스님, 진성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학금을 받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안의 희망이고 진안의 미래입니다. 진안군 인구는 26,000여 명이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한 연인원은 이보다 많은 27,000여 명을 기록할 만큼
전국 최고 수준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연달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진안군의 모범적인 봉사활동의 중심에는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온 최주현 자원봉사센터장과 김용진 이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서 진안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적 우수자 중심으로 지급해왔던 감룡장학금은 7년 전부터는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산 탑사가 추구해온 지역 포교의 또 다른 지향점으로 풀이됩니다. 누구나 봉사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계획만 할 뿐이지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봉사를 해내신 저희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봉사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진안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청정 지역이지만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장학생 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교계가 코로나19 극복에 모범적으로 대응하면서 한국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선 사찰들은 신도와 관광객 감소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국민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